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 밀리터리 이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MCX 바로 한국형 전술 수송기, 다목적 수송기라고 해서 카이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잠정 중단이 됐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잠정 중단. 사실상. 네.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살아 있는데 네네. 본격적으로 뭐 돈이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가지고 뭐 어떤 단계에 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직 들리지는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이 도대체 왜 잠정 중단으로 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취재한 부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슈퍼소닉 TV의 공식 후원사가 있죠?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아주 특별한 제품이에요. 바로 KF21 선글라스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선글라스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전 세계 어디에도 이 KF21 선글라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짜자잔. 이야, 이 안경 케이스도 역시 KF21이라고 딱. 그리고 일단 가볍네요. 자, 여러분. 비닐가 쓰여져 있고요. 이야, 얼굴이 안 보이고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렌즈 위에 KF21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100% 순수 국내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가볍네요. 예, 가볍습니다. 전에 거 제품은 되게 좀 무겁던데 그러니까 쓰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앉고. 이게 초경량 아시안 핏으로 18g입니다. 18g이요. 18g이면 신용카드 3장 무게예요. 3장이면 거의 무게감이 없죠. 예, 이게 평광 렌즈로 이 오클리나 레이반보다 더 높은 자외선 차단 99.9% 그리고 UV는 400등급입니다. 네. 정말 이 KF21 전투기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 선글라스 태에 여기 보시면은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이라고 각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 카이 한국 우주산업의 공식 굿즈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약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예. 이제 레이반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예. 가볍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KF21에 로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태에 각인돼 있어. 예. 참 반갑습니다. 이 물건 나오면.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KF21 선글라스 안에 이 안경 닦기에도 이 KF21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닌데. 자,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 총 4종입니다. 선글라스가. 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렌즈 색깔, 태, 이런 거 이렇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이죠. 이 방위사업청에서 중형 전술 수송기 개발 사업을 공식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지금 왜 잠정 중단이 되었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연초에 이제 그나마 이렇게 들리는 게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한마디지만은 네.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본 유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떠들지 말라고 방위사업청에서 경고 비슷하게 이제 전달이 돼서 양쪽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떠들지 마라. 예. 아니 그것은 근데 방위사업청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UAE를 통해서 사업 투자를 받겠다. 근데 외형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방위사업청에서 그거 관련돼서 한 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청장이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는 데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막판에 정부가 이제 조만간 바뀌니까 그 전에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굳이 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뭔가 결정되고서 그때 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겁니까? 하여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신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대한민국 공군의 이제 대형 수송기 사업, 2차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던 이제 시점이죠. 그렇죠. 1차 기종은 이제 2008년도에 결정됐던 이제 로키드 마틴의 C130J-30. 네네. 네 대가 이제 2014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네. 그 사실상 이제 그 후에 세대를 더 사이다는 이제 2차 사업을 이제 발제를 해서 그랬죠. 그 비슷한 시기에 말씀하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사업이 이제 경쟁을 시켰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사실상 후속 사업이다 보니까 단독 그 후보로 올라와서 사업이 이렇게 좀 가격을 깎는데 도움을 이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네. 또 경쟁을 붙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A400M 에어버스사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기종인 줄 알았는데 바로 브라질의 엉뚱하게 어떤 뭐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그냥 2개 기종만 경쟁시키면 이제 되는데 이것도 뭔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세 번째 기종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C390. 네, 30인데.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쟁을 좀 치열하게 붙여서 가격을 깎겠다는 의도는 이제 외형적인 의도고. 네. 이 또 다른 이제 배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다른 노림수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이 절차상으로 선행 연구 시에 네. 이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 전에 이제 직전에 하는 게 선행 연구인데 그 작전 요구, 그러니까 네. 외형적인 스펙에 대해서 이 엔진 4개짜리뿐만 아니라 네. 갑자기 이제 2개까지도 된다. 4개뿐만 아니라 2개 장착을 한 수송기도 된다 해서 여기에 이제 C39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여가 이제 되는 거죠. 가능했던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2개짜리를 왜 끌어들였나? 우리 그 요구에는 또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이 저 멀리 이제 제3국가 회색 국가인 브라질제 항공기를 뭐 사실 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 등장을 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은 시작되고 동시에 이제 또 공군 중심으로 네. 이 A400M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신형 그 수송기가 탐이 났는지 공군 중심으로 해서 예산 증액을 좀 한번 시켜보자. 방위사업체가 당연히 이제 협의하고 뭐 기재부 다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예산 증액을 좀 했는데 네. 기존의 그 금액 가지고는 이제 뭐 C130 제230도 겨우 살까 말까 하니까. 네. 그래서 증액해놓고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기존의 절충교육이라는 이제 단어 그런 기준이나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네. 산업협력이라는 이제 단어를 끌고 나옵니다. 전례 없이. 산업협력. 네, 산업협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네. 국내 중소업체, 그 항공 관련 중소업체한테 얼마큼 도움을 주느냐, 그거를 점수로 이제 좀 매기겠다. 핵심 점수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C135 제230은 이제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한 활동한 건 없었고 로키드 마틴 네. 계속 뭐 그걸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던 게 경제성으로 따지면 똑같은 기종을 더 사서 이렇게 하나의 그 프리트, 영어로 프리트라 하죠. 네네. 하나의 그 규모를 7대를 가지면 이제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제시를 절충교육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활동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A400M은 또 기존의 그 공중급유기 사업을 이제 하면서 절충교육에서 이렇게 좀 성의가 뭐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부실하다. 네,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또 가격도 사실 못 맞췄다. 우리가 예산 증액을 했다고 하지만은 네. 가격도 원하는 그 해당되는 가격도 낮춰야 되는데 좀 이렇게 증액한 상태에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뭐 지지부진, 뭐 흐지부지 그 진행 속도나 상태가 네네. 그것을 이제 치고 들어온 게 산업협력이라는 단어에 싹 어떤 외형상 맞춰서 선정이 된 게 이제 브라질 엠브라이르사 C390.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항공기가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뭐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항공기 체계 종합 업체인 카이 입장에서는 네. 이게 비록 세대 사업이지만 획득 사업이지만은 네. 이 산업협력 요 절충교육 관련돼서 이 브라질 엠브레어사가 좀 우리 국내 항공업체 카이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를 이제 하고 접근을 해서 만났는데 네. 현재까지 오히려 그러지는 못하고 네.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개발을 못하게 방해를 지금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설이. 개발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 설이 그런 설이. 예, 현재 예. 설이 지금 한참 퍼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또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이게 진전이 없는 거에 또 이렇게 맞물리니까 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이 설 자체가 뭐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쟤들이 방해해서 이거를 어떤 기술 받아올 데가 없어서 네. 이렇게 헤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사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브라질 쪽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대 가지고는 뭔가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네. 더군다나 동북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거니까 더 팔고 싶은 거죠. 추가로 자기들의 제품에 대한 자기 어떤 그게 있죠. 자부심이 있고. 네. 그러니까 더 팔고 싶으니까 이제 그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그 뭐 지사가 있고 네.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이거 더 사야 된다.
이게 뭘 만드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간에 이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아니면 이제 자기를 그거를 얘기할 때 더 사라고 하면서 뭐 MCX 그까짓 거 뭐 비슷한 거 왜 돈 들여서 만들어. 우리 걸 더 사. 예. 그러면 더 경제성이 있어. 그리고 우리 뭐 항공기 수송기가 C390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지금 도입국 선전국이 늘어나고 있지 않냐. 이거 봐라.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뭐 아직은 뭐 10개국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K9 자주포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두대 세대 이렇게 하는 나라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언어상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 공군도 뭐 발주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나토 국가 중에서도 좀 미국하고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C130이나 A400 도입국보다는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는 이제 나토 서방 국가들, 네. 아니면 회색 국가들이 이제 이걸 발주하기 시작하니까 네. 좀 저기죠. 이게 대량 발주라기보다는 소량 이게 몇 면이 이어지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관련자나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기술을 좀 뭐 줄 수 있는 뭐 담보, 그러니까 기술을 좀 주면서 뭐 더 팔려고 영업하면은 이제 이게 좀 비슷하게 이제 맞물려 가는데 네네. 서로 이제 이렇게 좀 긴장되게. 근데 이거는 아예 그걸 벗어나서 이제 26년도부터 C390 세대가 인도로 이제 되는데 네. 이제 거기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세월이. 네네. 그러니까 또 브라질 엠브레어사에 대행하는 사람들이 마음부터 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비행기 들어오면 그다음에 또 후속으로 세컨 배치 2차, 3차를 해야만 뭔가 본사에 자기들이 어떤 실적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은 뭐 실적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사람들 행동하는 거 월급 받고 아니면 여러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단하게 뭐 아주 뭐 근엄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똑같아요. 영업 실적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항공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대단한 뭐 아주 무슨 저기처럼 똑같습니다. 양반 계급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네네. 아니고 네. 무조건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할 때 그냥 세대사 경제성이 좋아, 운영 유지 좋아, 뭘 개발해 이제 이 말 한마디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방해를 이제 비춰주고 기술 그럼 뭐 기술 좀 더 주나? 아니면은 그런 건 없어.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 드디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우리 MCX 사업은 이제 멈춰 있고 뭐 자체 탐색 개발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카이 자체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뭐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카이에서 뭐 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면 정부에다가 이제 뭐 개발을 할 테니까 항공기 개발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대형 수송기 이 도입 사업에서 이 엠브라에르사 C390 세대 도입을 결정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죠. 내년에 도입하는 저게 시기예요. 26년도. 이 대한민국의 MCX를 이제 앞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을 좀 받길 원하고 하지만 이 엠브라에르사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을 해주긴 싫고 해주면 이제 자기들의 거의 비슷한 수송기가 나오니까 거의 모양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자를 만들어주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다 해서 예,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싹 피하고 이렇게 하면 싹 피하고 뭐 그런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엠브라에르사 입장에서는 3차 추가 도입을 좀 해라. 그러면 혹시 모른다. 기술 이전을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그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3차까지 사가라. 사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입장에서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기술 주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이제 답변 안 하면 내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 내가 그 권한이 없다. 이제 그리고 이제 회피하고 만나고 회피하고. 아니 그런데 3차 추가 도입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쪽에서 좀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기술 이전을 해야만 3차 도입이 추가가 가능하다라든지. 방사청은 이제 그 단계에서 나서지는 않죠. 저는 지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지난번 이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에서 엠브라에르사의 C390을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업 협력이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특히 뭐 경남이지만은 창원 쪽에 항공기 이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아주 많은 회사들이 50여 개 이상 뭐 100개 사이에. 네. 그들을 이제 이 자기들의 이제 C390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뭐 납품하기 위해서 일부 뭐 생산을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 협력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기술 이전은 아니죠. 단순한 이제 단순 조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립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나사라든지 아니 뭐 이런 구성체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그 작은 것들. 네, 부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 그 생산 이제 해서 시켜서 받아서 조립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 협력.
얼마큼 국내 중소업체에다가 일감을 맡겠느냐. 네네. 그것을 그 정도다. 그것을 이제 뭐 방위사업청은 점수를 이제 산정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 국내 업체를 많이 활용을 했느냐, 이름감을 줬느냐. 그런. 근데 옛날에 이제 뭐 절충격은 기술을 주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강조된 게 산업협력 부분. 국내 중소업체를 많이 이제 뭐 키워주냐, 뭐 이렇게 발주를 해주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점수를 이제 매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더 하려다 보니까 추가 수주를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조금 심한 단어로 사용해서 이제 이 받아들인 쪽에서는 우리 MCX 사업을 죽이고 자기들이 직판을 더 하려고 한다. 거의 동급의 비슷한 디자인의 수송기를 개발 못하게 하고 방해 활동한다. 근데 이런 거는 과거에 우리가 KT1 그 기본 훈련기 개발할 때도 네. 스위스 뭐 필라투스사라든지 뭐 그 당시에 영국 쇼츠사가 네. 자기들 거를 그냥 사가지 무슨 뭐 개발을 하느냐 이제 그런 적이 또 있었고 동시에 이제 또 호크 훈련기를 더 팔려고 한 적도 있었고 T50, KTX2 그 당시에는 네네. 그거를 이제 못하게 방해하려고. 네. 과거에 이제 뭐 3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유럽 업체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냥 사가. 뭘 또 이거를 뭐 만들어 이제 이런 식의 활동. 그럼 그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결국 다 우리가 개발을 이제 성공했죠. 기술 이전이 아니고 KT1은 오리지널로. KT1은 우리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한 거고 KTX2 지금의 T50은 미국의 럭키드 마틴의 어떤 그 절충교역 그 기술을 받아서 공동 개발의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오히려 지금 와서 이제 평가를 좋게 받는 게 네. 록히드 마틴은 일단 뭐 약속해서 다 사인했으면은 절충교육 제대로 지켰다. 가장 한국 내에서 성실하게 이행한 회사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2024년도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동안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 엠브라이르사 C390은 이 대한민국과 절충교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단 1, 2%도 해줄 수 없다. 그들 입장에서는 세대가 너무 이제 작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판매해서 수주 받는 게 크다니잖아요. 뭐 2대, 3대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량 발주를 한 번에 많이 받았다고. 뭐 10대 이상, 뭐 12대 뭐 규모로 그런 것보다는 찔끔찔끔 마치 태국이 2대 T50을 사가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커가고 있으니까 회사가 군용기 밀리터리 그 수송기처럼 커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내밀고 이제 자랑사만 이제 보도자료 내고 홍보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엠브라이어사는 대테러 전쟁, 그놈의 대테러 전쟁 20년 동안 슈퍼 투카노 그거 가지고 좀 재미를 봤죠. 잘 팔았어요. 여기저기 미국한테도 판매해서 그게 아프가니스탄 공군까지 뭐 원조로 하게끔 만들었던 물건이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미공군이 딱 야 이거 쳐버려 필요 없어 이제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엠브라이어사에도 이 밀리터리 파티에서는 수송기를 대대적으로 해야만 뭐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고 유지가 되는. 그래서 주력 상품이 이제 C390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C390을 도입한 국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뭐 자체 업체이기 때문에 19대를 지금 계획해서 운용 중이고요. 자국이죠. 자국에서는 자국이니까요. 많이 사야 되겠죠. 예. 포르투갈이 5대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게 또 모국이죠. 언어의 모국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동유럽이죠. 헝가리 2대. 그리고 네덜란드 5대. 많이 샀네. 다 네, 오스트리아 4대. 아이고, 체코 2대. 예. 뭐 아무리 많이 사봤자 뭐 포르투갈 5대였고 네덜란드가 5대예요. 근데 뭐 대한민국한테 뭐 12대 뭐 이렇게 사달라고요? 그래야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또 이제 평론가들 다른 분들 얘기하시기에 이제 공군 분야에 이제 뭐 예편하신 분들이 아니 이게 지금 가뜩이나 이 공군 그 기종 운영 기종이 많은데 이게 C390이 하나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운영 기종 추가로 인해서 공군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예.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엠브레아사는 반대로 동북아시아 이 아시아 중에서 동북아시아 그러면 이제 뭐 베트남부터 시작을 이제 뭐 한다 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판매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지 못한 나라에서 이제 판매 계약이 된 거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이제 열리고 있는 그 도쿄 DSI 방산 전시회. 그게 이제 브라질 엠브레아사가 참가를 안 할 거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참가했어요. 그 수송기를 들고 왔어. 왜냐? 이제 사탕 맛을 봤으니까. 아니 한국을 잡아서 봤으니까 사탕 맛을 봤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본에 C2가 있는데. 그렇죠. C2가 있죠. C2에도 수송기 소유가 있을까 했는데 불구하고 왔어. 왜냐? C2는 이제 일본의 항공자에 대해서는 대형급으로 들어간다면은 또 다른 그 수송기 노후화된 C130H라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그거를 이제 노화됐으니까 C390으로 대체해라. 등급 클래스가 이제 탑재량이 페이로드가 다르니까 네. 그것은 이것으로 이제 대체를 해라. 세일즈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나 네. 대한민국도 뭐 선정했는데 뭐 C2는 좀 크다고 치고 그 밑에 등급의 C130H는 이걸로 대체하면 괜찮을 텐데 이제 세일즈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정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용기 백배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신감 뿜뿜해서. 그리고 저번에 이제 지난번이죠. 작년에는 또 싱가포르 에어쇼에 또 크게 또 참가를 했었죠. 제가 가봤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선정했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무슨 뭐 언론사, 뭐 항공기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취재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힘을 많이 받았어요. 예, 용기를 얻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개발을 왜 해? 모양새 외형도 똑같은 건데 그냥 우리 거 그냥 더 사가. 그리고 개발 뭐 기술 달라고 뭐 세대 사놓고서 뭐 기술을 달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대한민국 이 카이 입장에서는 이 수송기 대형 수송기 이 개발을 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한때는 이제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의 2022년 2월 24일 전에 네. 직전까지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협력을 하려고 했었어요. 카이에서.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자인을 이제 해본 거기도 수송기를 이제 개발을 이제 막 내놨지만은 전쟁으로 해서 다 이제 중단해 버렸는데 그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다 데려와서 설계를 맡겨보려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거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기본 바닥을 좀 만들기 위해서 네네. 그 협력을 시도하다가 이제 전쟁 터지면서 다 전면 중단. 유야무야 됐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대외적으로 이제 이 국내 대외적으로 이제 전시회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그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서 많이 공개를 했었죠.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만 존재하는 거 현재 모형과 영상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동시에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CX 사업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진행되면서 혹시나 여기서도 지금 기술을 받아야 되겠다 절충 교역 형식으로. 네네. 근데 워낙 뭐 사업 대수가 세대니까 이제 로키드 마틴한테 요구했는데 그건 뭐 답변도 없었고 에어버스사는 아니 뭐 이 세대 사업 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정체되어 있다가 혹시나 엠브레어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서 먹으면서 무슨 군만두를 서비스로 달라고 그래. 얘가 좀 그렇긴 한데요. 딱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손님이 그 집에 오래된 그 고객이라면 꾸준히 맨날 다닌다면은 뭐 줄 수도 있지만 뭐 오래된 고객이 아니고 신생 고객 아닙니까? 엠브라이어가. 오늘 또 오셨는데 짜장면 드시는데 제가 또 오늘 기분으로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관계의 거래 관계라면 가능한데 저 멀리 브라질에 뭐 삼바이 나라 브라질에서 이제 경쟁에서 왔는데 되겠어요 그게? 서로적인데 새로운 예,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이 세대에 사면서 기술 이전까지는 좀 힘든 얘기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국내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제 26년도에 세대를 이제 인수받는 브라질 엠브레스의 C390의 업체에서는 이것을 더 추가로 사면은 뭐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식의 어떤 그런 이제 방향 유도. 그러니까 세대 가지고 모자르니까 뭔가 협력을 하려면은 뭐 최소 세대를 더 사든지 해서 6대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언을 이제 뭐 그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뭐 사업 방해를 하는 거야? 우리 개발 사업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서로 입장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인데. 그래서 현재 서울지사 밀리터리 파트의 서울지사에서는 이제 활동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제 귀에 들 정도면은. 엠브라이어사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당연히 서울에 사무실 만들었으면 활동을 좀 더 판매를 좀 알아봐라. 당연히 그 얘기는 나올 수 있고. 지금 이런 조건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영우 수송기라고 불리는 MCX 한국형 수송기 사업은 지금 어떤 것도 지금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결국엔. 하여튼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상태에서는 정부의 어떤 돈이 개발비가 뭐 많이 좀 투자가 되면은 독자적인 이제 개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기술들은 다 모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정부가 좀 이렇게 예산에 개발 예산 R&D 예산을 좀 쥐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능하다.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독자적인 대한민국의 기술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동안 한 3년을 이제 날렸으면은 앞으로는 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MCX 국내 개발 수송기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KF-21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영우 수송기, 대한민국에 진짜 수송기가 나오길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잠정 중단이냐, 기술. 다른 말씀 표현 단어를 쓰면은 정체돼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뭐 그래도 계획을 뭐 진행하겠다 하면 또 지체되는 그 단어를 써야 되고, 지체된다는. 네네.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이제 뭐 새로운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발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